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분께서요, 당장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데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놓치시거나 일부러 못 본 척 하거나 오히려 조금 다른 길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형사재판을 목전에 두고 계신다 그러면 당신이 억울하던 억울하지 않던지 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양형, 당신께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시는 방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당신의 개인 변호사로서 변호사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당신 개인의 사건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혼 사건, 상간 사건, 부동산, 대여금, 공사대금, 하자, 이런 민사 사건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100건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0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방산 비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의 소소한 협박 내지는 폭행 사건, 음주운전 사건,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들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개인을 위해 가지고 변호사로서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들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스펙트럼이 원체 넓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기본을 지키자, 기본 안에서 당신의 사정들, 당신의 상황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당신을 지키는 쪽으로 진행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모든 피고인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오는 사건들에게도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무죄가 아닐까요? 라고 꼭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건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요, 당신을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죄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만약에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낮추면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애당초 인정을 한 사건이라 그러면 보다 성의 있게 기본에 충실하게 당신의 양형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만 성의 있고 진정성 있고 기본에 충실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내가 정말 양형 자료들을 진정성 있게 제출할 수 있고 변론을 진행을 할 때 판사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구나 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중형이 선고될 만큼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양형 자료나 변론 방향들과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요, 1심에서는 5년의 징역형으로 대폭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 피고인의 부모님의 그 환한 얼굴들을 보면서 저수도 되게 뿌듯한 점을 느꼈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양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저는 적지 않은 무죄 사건들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가 사법 시스템 안에서의 개인은 굉장히 약합니다. 더군다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지인분은 정말로 약합니다. 당신을 지켜가면서 변론을 준비를 하고 재판을 준비를 해야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20-30% 정도의 사건들이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5% 내외의 무죄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탄핵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가져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당신이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양형일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백을 한다라 그랬을 때 난 자백했으니까 무조건 선처받을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년형을 선고받았던 그 사건은요, 수사 초기부터 1심 재판 내내 자백을 했었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들이 있어가지고 12년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바톤터치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심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더 기본에 충실하게 조금 태도들을 더 변화를 시켜가지고 5년이라는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양형이 그냥 변호사들에게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오는 탄원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전달해 갖고 내는 것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합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의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의 심정으로 빙의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당신의 사정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어렵고, 그 양형 자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목전에 두고 계신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신 개인의 처벌 수위, 양형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